양산TV. 원래 제가 머리를 좀 기르고 있었어요. 아, 네. 좀 딱딱하고 좀 강직한 그런 성품이 네. 옛날부터 있었어요. 저는 군인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얼굴이 그대로 사실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서 ROTC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ROTC. 네네네. 네. 그래서 좀 더 이미지를 부드럽게 해야겠다고 해서 제가 머리를 이렇게 제가 옛날에는 저를 베토벤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기르고 있었어요. 머리 들이지 않고. 네네. 다음에 교육감장을 다시 복원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산TV 김PD입니다. 오피니언 인터뷰. 오늘은 6월 1일 경남 교육감 선거에 중도와 보수의 단일 후보로 선출되신 분이 계십니다.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을 역임하셨던 김상근 후보님을 모시고 오늘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우리 시청자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에서 태양이 가장 먼저 뜨는 곳, 우리 양산 시민 여러분들을 여기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김상권입니다. 오늘 우리 PD 선생님을 만나보면서 액자에 아주 의미 있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네. 가르치는 것에 머물지 마라. 익혀서 습관이 될 때가 교육의 완성이다. 정말 딱 이 한마디로 제가 왜 교육감에 출마했고 또 앞으로 교육감이 되어야 될 이유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미리 우리 후보님 머릿속에 들어가서 글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저는 좋은 글귀가 네. 오늘 제 가슴을 울리는지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어떻게 뭐 진보 쪽 즉 현 교육감 후보 교육감님과 경쟁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현 교육감 후보님과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중도 보수 단일 후보로 선출되는 것이 나머지 세 분의 후보님도 쟁쟁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그렇죠. 대단한 분들이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었는데 어떻게 후보님께서 김상근 후보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단일 후보로. 뭐 비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도민들께서 현장 교육 전문가라는 데 초점을 좀 맞춰주신 거 아닌가. 아시다시피 저는 교사로부터 학교에서 교감 교장을 했고 또 교육청에서도 많은 행정 경험을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경남의 교육, 전국 교육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역시 37년 현장 교육 전문가 김상근이다. 이렇게 도민들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생각해 주셨지 않느냐. 그래서 더 책임이 막중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점은 역시 현장 전문가, 또 행정 전문가, 또 의회를 통해서 정치를 해본 경험, 두루 그게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들어도 굉장히 두루두루 경험하셨던 것이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중도 보수 후보로 또 되신 우리 김상근 후보님을 모셨던 저희 양산TV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잠시 같이 화면을 좀 보시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화면이 저희가 작년 저희 양산 TV에서 우리 지역 정치인들 그야말로 불법 현수막 개척 세금 엄청난 낭비거든요. 근원구도 낭비 떼는데도 또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제가 정책을 제시하면서 예. 많은 것들을 제시를 했는데 예. 저는 이 당선자께서 내놓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분석을 해볼 때 네. 많은 곳에 저하고 계를 같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당선자께서 내놓으신 정책들도 보면 네. 결국 현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또는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완하는 그런 차원의 정책들이 많습니다. 아, 네. 완전히 교육이라는 게 네. 한꺼번에 이렇게 핵심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육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보면 학력이 떨어지고 또 학교에 어떻게 보면 그 인성 교육이 자꾸 부재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또 학교의 교권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학력이 떨어지는 그리고 학부모들이 지금 교육에 대해서 걱정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가 평준화 정책인데 아, 네, 네. 이 평준화 정책은 이미 20년도 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사고도 만들고 네. 또 학교 내에 적당한 뭐 수월성 교육도 좀 요구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진행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 특히 이제 우리 교육청 지금 17개 교육청 중에서 대다수가 이제 소위 말해 진보 교육을 한다 말입니다. 근데 진보 교육을 하면서 과도한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과도한 예, 등급이다. 과도하게 아, 평준화를 네네네.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과도한 평준화를 진행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그 하나의 증거가 자사고를 폐지한다든지 그렇죠. 특목고를 폐지한다든지 막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좀 진행해 오고 있는데 네. 지난 정부에서 네. 그것을 과도하게 없애버리는. 없애버리니까 네, 네. 다시 그걸 살리자는 의미에서 현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 당선자께서 그렇게 한다 추진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아주 또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저 역시도 기회 되면 네. 그런 정책들을 같이 병행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일반 고에 있는 학생들도 수시 모집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좀 스카이 대학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더 줄어들지는 않을까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현재 교육의 양극화에도 이제 관계가 되어지는데요. 네. 예를 들면 자사고나 특목고에서 자기들의 설립 목적을 네. 그대로 지켜주면 됩니다. 아, 네. 설립 목적대로. 예. 아, 네. 그런데 뭐 외국 고등학교, 특히 과학 고등학교에서 다른 그 뭐 서울대학을 간다든지 아, 네, 예.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될 뿐이고 네, 네. 과학 고등학교는 과학 영재를 육성하고 그렇죠. 그대로 네, 네. 지키면 되거든요. 네.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특성화 고등학교나 특목고나 자사고가 네. 강화되면서 네. 뭐 서울대학에 그런 아이들이 많이 가니까 일반 학생들이 좀 덜 간다. 예. 그래서 그걸 없앤다 예. 하는 것은 예. 우리가 경쟁이 꼭 나쁜 것만 아니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도한 경쟁으로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끌어내리는 것은 안 되겠지만 적당한 경쟁을 통해서 긴장을 통해서 학력을 상승시키고 또 그걸 통해서 인재를 육성하고 그 인재가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바둥바둥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재들은 세계인하고 같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재를 만들어내는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10%의 인재도 키워야 된다. 그렇다면 평준화를 해서 네. 전부 하향을 시킬 것이 아니고 적당한 경쟁을 주어서 인재를 양성해서 육성해서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노벨상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네. 특목고라든지 이런 학교가
본연의 취지대로만 교육에 임하면 예.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 물은 많이 넓어 있다. 그 말씀을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예.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교사부터 네. 교감, 교장, 네. 또 교육청에 또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한번 그 교육 과정을 어떻게 교사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몸담아 오셨는지 뭐 간단하게 한번 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예. 자랑 좀 해야겠는데. 예, 하십시오. 저는 중학교 교사를 시작해서 중학교. 예, 중학교 교사를 시작해서 예.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예, 아주 좀 대단한 학교입니다 그 당시에. 예. 예, 그다음에 경남체육고등학교. 아, 네. 예. 이제 쭉 거치면서 교사를 뭐 예. 부장교사도 많이 했어요. 예. 교원부장도 하고. 예. 그러면서 조금 일찍 예. 제가 교감이 되어서 아, 예. 고등학교 교감을 하고 예. 바로 또 장학사로 갔죠. 아, 교육감에서 바로 장학사로 가셨네요. 교감했어. 교감에서. 네, 예. 요즘은 장학사하고 교감하고 막 그러지만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교감을 마치고 예. 장학사로 갔다가 예. 또 장학사를 하면서 다시 또 지역 장학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예. 교육지원청 장학사를 했습니다. 어느 교육지원청이었습니까? 통영교육지원청. 통영교육지원청. 예. 예. 제가 또 경남도 장학사를 하다가 다시 지역에 있는 장학사로 간 게 아마 제가 우리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예, 이제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했었고 또 거기서 바로 교장을 마치고 아,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을 하고 예. 통영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하고 예. 다시 국장으로 하고 예. 또 국장을 하면서 또 부교육감님이 이제 발령을 나고 나서 후임자가 오지 않아 가지고 제가 또 부교육감 직무대리도 하고 하시고. 부교육감 직무대리도 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 현장에서 우리 직제상 있는 모든 경험을 다 한 그렇습니다. 사람이죠. 예. 어떻게 보면 뭐 운명적으로 한번 교육계를 이끌어 볼 만한 그런 길을 걸어오셨다는 느낌도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뭐 그것이 제 능력보다는 우연한 기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둥바둥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예, 자연스럽게 흘러오고 또 도교육청에서 예. 지역 교육청 장학사로 갈 때 그때는 바로 교장을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예. 다시 지역에 있는 장학사로 갈 때는 엄청난 마음에 뭐 좀 고통도 있었지만 예. 그 3, 4년이 저에게는 엄청난 그 지금 현재 생각해 보면 통영교육청으로 가셨어요.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예. 아주 오늘 이 자리에 있기에 아마 그런 어떤 경험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이 하나 생겼죠. 아, 무슨 철학이십니까? 다음 자리를 위해서 예. 일하지 마라. 다음 자리를 더 좋은 자리를 가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일하지 마라. 예,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주어진 환경에서 상황에서. 예,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이 내 것이지. 다음 자리를 위해서 일하다가 그 옷을 입었다. 예. 결국 제 옷이 아닐 경우도 많다. 예. 그게 대부분이다. 그렇게 저는 후배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청하시는 우리 청소년들도 이 말씀 꼭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어진 예.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육감 후보까지 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육감이 되시겠다는 생각을 언제 한번 해보신 겁니까? 제가 교육감을 하겠다고 미리 생각을 했으면 예. 아마 일찍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요. 또 예. 뭐 했었겠죠. 예. 근데 제가 퇴임 임시에 예. 여러 가지 이 정책들 저는 정책 오래 했으니까 정책을 흘러가는 방향이라든지 거기에 어떤 의도가 가지고 있다는 걸 대부분에 저는 좀 꿰뚫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 교육감 체제에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인사 정책들 특히 예. 학교가 아주 지금은 질서가 많이 무너졌거든요. 예. 학교 질서가.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력이 자꾸 떨어지고 또 학부모님들도 아주 불안해하고 예.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이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해야겠다. 예. 그래서 시작한 것이 학교 바로 세우기 운동입니다. 학교 말이죠. 예.
조금 전에 그 화면에서 예. 네.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학교를 바로 세우는 운동을 한번 해야겠다. 네. 교육 운동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많은 사람들하고 시작을 했어요. 교육계를 일단 모두 떠난 후에 예. 바로 세운 운동을 예, 해야 네, 됩니다. 그렇죠. 네. 예. 그것도 방금 말씀대로 우리 교직원 출신들이 대부분 같이 시작을 했거든요. 예, 했는데 역시 그런 큰 일을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이라는 자리에 도전해야 된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 또 여러분들의 뭐 권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 중에 보면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시골에 낙후된 학교, 사라져가야 되는 그런 학교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어떤 경험을 말씀하셨는데 굉장한 고민이 있죠. 소규모 학교에 대한 고민, 그리고 가밀 학급 학교에 대한 고민, 가밀 학급도 엄청난 지금 양극화가 되어 있으니까 도심 공동화되면서 도심이 공동화되면서 오는 이제 문제, 또 신도시 문제 아주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방법은 저는 간단하다 봅니다. 아, 그렇습니다. 간단하다고 보면 좀 너무 이제 좀 많이 나갔는데 아닙니다. 진실은 또 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간단하다는 게 뭐 그 처리하는 방법이 간단한 것이 아니고 지역민과 학교장과 선생님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제가 감봉초등학교 출신입니다. 정촌면 소공리라고, 정촌면 감봉리라고 진주에 있습니다. 진주 출신이시죠? 네네. 있는데 언젠가 그 조선일보에 학생 한 명을 어머니가 때리고 교정을 들어가는 사진을 찍었어요. 오래됐습니다.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 학교였어요, 거기가. 근데 지금은 100명이 넘을걸요? 시골 학교. 네네. 동창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노력했죠. 같이 노력을 했죠. 그런 중에 이제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학교의 특성화입니다. 이해가 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교육청에서 그런 곳에 관심을 써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도록. 그럼요. 특성화된 프로그램. 그 학교에는 학교만에 요런 프로그램이 있다. 특화돼요, 특화. 그렇게 되면 요즘 부모님들을 아이들은 찾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저걸 경험을 했고. 우리 후보님 말씀 중에 인성이라는 말도 넣으셨고 제가 모시기 전에도 후보님의 어떤 과거의 행적을 좀 이렇게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인성에 대한 굉장히 큰 가치를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성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저는 인성이 실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우리 미래 사회는 지식은 우리 핸드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교육하는 것도 아마 AI,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디지털 환경을 잘 적응할 수 있는 그 기술도 배워야 되겠지만 또 상대적으로 인간관계가 메마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성은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기술이다. 저는 그렇게 단언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인성 교육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하면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봅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밥상머리 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에서 인성 교육을 이제 시킬 건데 가정교육 그 자체가 인성 교육인데 지금 학부모님들이 다른 학력이나 지식은 엄청 올라가 있지만은 사실 학생들이 성장하는 속도에 따라서 그게 변화에 따른 학생들을 이해하거나 그 아이들을 자녀를 상담하거나 하는 그런 기술들은 아무래도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뭔가 교육을 해야겠다. 교육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학부모 교육. 그래서 저는 각 지역 교육청에다가 학부모 대학을 만들 겁니다. 학부모 대학.
거기서 하는 교육의 내용은 네. 학생이 아니죠. 자녀죠. 네. 자녀 이해, 네. 그리고 자녀 상담, 네. 또 자녀와 함께 하는 체험, 네.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 네.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 통해 같은 것도 만드시고. 그렇죠. 네. 네.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네. 이제 자연스럽게 인성이 스며들도록. 네. 그리고 또 하나 예체능 교육을 저는 강화할 겁니다. 예체능을. 예. 아, 네. 네. 예체능 교육이 인성 교육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수단일 수 있거든요. 네. 지금부터 인성 교육 시작 그게 안 되거든요. 인성 교육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음악을 통해서 미술을 통해서 또 특히 체육의 그 체육 활동 심신상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체육 활동을 통해서 룰을 요즘은 이 규칙 이걸 어기는 것 법을 어기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 맞아요. 예, 그래서 체육을 통해서 엄격한 룰을 지켜야 된다는 네. 그런 어떤 받아들이는 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미래 사회에는 지식은 기계가 AI, 네. 디지털이 가르칠 것이고 네. 또 맞는 말씀입니다. 인성 교육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우리 자존감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예. 그다음에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 그리고 법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사람이 가르쳐야 되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야 되는데 예. 그런 가르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시작이 되는 가정 교육을 위해서 네. 그런 것들을 가정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 예, 예, 이렇게 예,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청에다가 네. 학부모대학 만들 것이고 또 인문학 소양을 키워줘야 되겠다 아이들에게. 다 무료죠 그게. 그렇죠. 네. 감성을 좀 많이 불러일으켜서 네. 정말 아이들이 건전한 정신에 네. 또 건전한 신체에 네. 건전한 정신이 오듯이 네. 다시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오듯이 또 체력 향상도 시켜주고 네.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해야 될 아이,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들은 네. 철저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는. 지금 후보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계속 이렇게 모시고 말씀 나누는 중에 이게 인성 교육을 중시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후보님의 공약에 보면 학력 신장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학력 신장과 인성 교육은 어떻게 같이 보면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 그거 참 저는 궁금해요, 그게. 그게 네네. 이제 참 이게 이제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 네네. 제가 학교장을 하면서 예. 슬로건을 선인성 후학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럼 인성교육하고 학력할 거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인성교육의 지금부터 시작. 예. 그게 인성교육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성을 바탕으로 한 학력 향상이거든요. 아, 예. 인성이 바탕이 되지 않은 아이가 네. 아주 높은 학력을 가지고 머리가 아주 예를 들면 대학을 가가지고 되면 문제가 큰 문제가 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인성을 바탕으로 한 학력 향상인데 제가 고등학교에 교장을 하면서 선생님들에게 뭘 주문했느냐면 네. 수업 시간 50분이다. 5분은 시작할 때 5분은 반드시 훈화를 하라.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자연히 이게 빨려 들어오는 게 우리 인간의 기본 속성이거든요. 세뇌가 되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아닙니까?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한 5분 정도 할애를 해서 좋은 말씀, 예. 좋은 얘기, 그리고 사회생활 할 때 꼭 필요한 얘기, 예. 경험을 통해서 하는 얘기, 이런 것들을 해줌으로써 예. 아이들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예. 하루에 8시간, 6시간 수업이 있으면 예. 5분 매일 들으면 그 아이는 결국 그 인성이 좋은 인성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성이 뭐 인성이라고 거창하게 할 것 없이 아이들이 그렇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예. 방금 얘기했듯이 그 정감년 봉사상 그런 것들도 성적 순을 주지 않습니다. 예. 선행을 잘했거나
부모에게 효도를 했거나 네네. 했을 때 상을 주고 또 교육감도 앞으로 네. 성적도 제가 상당히 지금 워낙 성적 학력이 하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투자도 하겠지만 네. 우리 인성이 아주 발달되어 있고 인성이 아주 훌륭한 그런 아이들은 교육감이 직접 표창을 한다든지 네. 해서 사기를 아, 네, 네. 키워주고 또 자존감을 키워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걸 경험을 했으니까 학교에서. 인성 교육을 완성하고 나서 학력을 향상시킨다는 게 아니고 네. 전반적인 교육 과정에 항상 인성 교육이라는 그런 덕목을 넣고 네. 그리고 그건 우리 양산 지역의 또 우리 또 교육 공약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셔도 양산 유권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죠. 아까 말씀했듯이 양산은 태양처럼 떠오르는 신도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구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네. 특히 우리 젊은 학부모님도 많이 계시고 네. 그러다 보니 양극화가 아주 심합니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네. 가밀학급, 네. 가밀학교가 되고 있고 또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또 소규모 학교. 학교는 큰데 네. 학생이 적은. 네. 네. 그러니까 학교들이 공백이 많이 생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아주 힘든 곳이거든요. 네. 잘 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가 없어지는 네. 학급이 없어지는 학생들이 나가고 빈 교실에다가 네. 여러 가지 체험 시설 같은 것도 넣어놨단 말입니다. 네. 예, 잘 아시죠? 네. 예, 그게 뭐 수학 체험반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또는 네. 뭐 특수교육 지원 센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넣어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네. 특히 양산에는 우리 교육청 직속 기관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학생 안전 체험관, 네. 체험관 뭐 네. 이렇게 한다는데 아직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네. 부지 때문에도. 그래서 양산시와 협조 체제를 이루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교육감은 지자체장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가야만 합니다. 네. 그렇다면 양산도 역시 이 지자체장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런 전제하에 네. 방금 얘기했던 학생 안전 체험관 네. 뭐 한다고 했으니 네. 또 시장님하고 의논 때문에 충분히 저는 빨리 조기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기회가 되면 이런 그 아까 얘기했던 각 학교에 이렇게 흩어 놓은 거 네. 이런 것들을 뭐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모아서 하는 그런 방법도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고 특히 신도시의 공동화, 네. 그 신도시의 가밀, 네. 과밀. 구도심의 공동화. 이것은 학교를 지금 선뜻 지울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역시 지자체장하고 협조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뭐 양산뿐만 아니라 신도시가 많이 생긴 곳은 그러니까 네. 좀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거든요. 현직에 제가 있을 때부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네네. 그래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계속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도심에 뭐 우리 여기도 보면 네. 양산 중학교나 삼성 중학교 같은 데 지금 많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예. 그런 학교에 가밀되어 있는 여기 우리 물금이나 신주나 이런 중학교 아이들이 가야 되는 부분. 그러면 거기에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이런 주위에 가밀되어 있는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네. 유도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우리 감봉초등학교 살렸듯이 네.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중학생들이니까 시에서 네. 협조해주면 통학 차량을 운행한다든지 네. 해서 그곳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네. 지금 현재로서는 급습니다. 그러면서 기회가 되면 정부의 지침이 바뀌고 하면 또 학교 신설 같은 것도 지금 심각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송 뭐 이런 곳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네. 우선 정부의 지침을 좀 바꿔야 되고 네.
확실히 좀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예, 그렇죠. 너무 그 예. 사실은 예. 10년 전에 47만 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지금 작년에 27만 명이 태어났으니까 사실은 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는 맞지 않거든요. 전체로 보니까. 그럼에도 이제 공동화되어 있는 학교들을 이제 뭐 이전을 한다든지. 근데 또 그리 되면 또 공동화가 가속화 되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뭐 얘기할 수 없는 단계고. 어쨌든 그 공동화된 지역에 아이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정말 거기다가 예산 지원과 프로그램 지원, CS 협조해서 또 할 수 있는 지원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좀 딱딱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재밌게 저는 이야기를 좀 들은 것 같습니다. 또 중도 보수 교육감 후보로서의 어떤 의지와 생각들도 충분히 아마 제가 전달받았던 것 같고 우리 양산 시민뿐만 아니라 경남 도민들께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장시간 또 앉아 계신다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 양산 시민들과 경남 도민 유권자들께 우리 카메라 보시고 끝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했습니다. 교육이 무너지면 나라의 미래는 담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무너지고 있고 이미 무너진 경남 교육을 똑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과 도민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시고 오늘 태양이 가장 먼저 뜨는 경남의 신도시 양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지지와 성원을 주시면 그 힘을 얻어 제가 방금 말씀하신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 대신에 예. 말씀하셨듯이 제 개인을 위해서 예. 좀 해주라, 이래 해주라. 또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래 해주라, 저래 해주라. 안 하자, 안 된다. 아직 안 급한 모양이죠. 근데 얼굴에 우리 후보님 얼굴에 다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강인하고 그래, 그것 때문에 또 예, 소리도 좀 많아요. 자기 주장이 확실한 이런 이렇게 느낌이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나중에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유권자들이 투표하실 때는 그런 좀 부드러운 걸 부드럽고. 또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웃는 모습도 상당히 멋지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정말 제가 더 좋은 양산을 위한 방송 양산TV